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어제 저에게 상담을 신청한 분의 사연이 생각이 나서 이 펜션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하게 상담을 신청한 분이 있었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랜 고민을 해서 큰 돈을 들여서 신축을 했는데 당연히 신축 당시의 목적은 펜션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건축사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건물은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다 완성될 때쯤에 시청에 다시 문의를 했는데 건축이 되고 있는 곳에는 숙박업과 농어촌 민박 사업 이 둘 다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라면 방법은 한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도시형 민박 사업입니다. 하지만 도시형 민박 사업은 내국인을 일부 받을 수가 있고 원칙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펜션을 해야 된다면 농어촌 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펜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인지할 만한 내용이지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 토지 선택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선택 방법이 결국 토지 투자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펜션 사업의 시작은 토지 구입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토지를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시작부터 큰 이익을 보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서부터 불이익을 안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차이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 사람들이 토지를 접할 일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 투자에 대한 내용도 제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소개를 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토지는 크게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어촌 민박 형태로 펜션을 하려면 당연히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의 땅을 구해야 됩니다. 펜션을 염두하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비도시지역을 다시 좀 더 상세하게 나누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보전산지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눕니다. 사실 비도시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라면 웬만하면 민박사업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땅을 사느냐에 따라서 건축 가능한 면적이 달라지고 차후 매도를 할 경우에도 땅의 용도에 따라서 땅값도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하기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곳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땅으로서 건축 면적을 40%나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곳입니다. 도시로의 편입도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생산관리지역은 20%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비한다면 덜 매력적이지만 도로의 상황이 매우 좋거나 땅이 반듯하게 잘 생겼다면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준보전산지, 임야를 말합니다. 역시 이것도 개발이 가능한데 임야는 흙을 깎고 흙을 쌓는 이 성토와 절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농지를 구입할 때 논보다 밭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차 있었던 논에는 흙을 더 많이 쌓아야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농지의 경우, 그러니까 논밭을 성토를 할 때 평당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사이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 금액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략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임야의 절토를 할 때에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매입할 때 이러한 부분도 염두를 하고 구입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땅을 매입하기 전에 토목설계사무소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모두 민박업은 가능하지만 이 지역의 땅을 취할 경우에는 꼭 해당 시, 군, 구청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토지 투자의 목적도 함께 한다면 건축이 더 자유로운 지역의 땅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펜션이 참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보전지역의 경우 펜션 사업을 하다가 발을 빼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참 많습니다. 보전지역의 경우 만약 펜션 사업을 접고 매도를 준비할 때 만약에 펜션을 구입할 매수자가 그 지역 내에서 펜션을 하거나 주택으로 이용할 땅을 찾는 사람이라면 매도가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다른 사업의 목적의 건물을 짓고 운영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보전지역은 매도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레이싱 선수인 슈마허도 분명히 운전 초보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항상 처음은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내용을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계획관리 지역만 땅 전체의 40%를 건축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20%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땅의 가치로 보면 계획관리 지역의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펜션으로 할 땅이라면 건축을 많이 할 수 있는 땅을 무조건 좋은 땅이라고 할 수는 또 없습니다. 이를테면 A 땅은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주변 자연 경관이 그렇게 멋지지는 않지만 40%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B 땅은 보존 지역에 포함이 되고 바다가 저 멀리 시원하게 보이는 땅입니다. 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비록 건축은 20%밖에 할 수는 없지만 B 땅을 A 땅보다 안 좋은 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역시 펜션을 짓는 목적일 경우입니다. 저는 땅을 매수하려는 분과 상담을 나눌 때 부동산 증식을 목적으로만 두지 말고 확실하게 구분해서 생각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보통 투자 목적의 토지를 구입할 때는 인근에 교통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철도나 고속도로 계획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 가깝고 도로가 넓고 각종 시설이 인근에 있고 건축 면적이 넓어서 여러 방향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펜션하기 좋은 땅은 다른 면을 함께 봐야 됩니다. 물론 앞서 말한 지가 상승을 노린 투자 가치에도 부합하면 좋겠지만 일단 펜션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먼저 주변에 민가가 많지 않은 곳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IC, 그러니까 나들목에서 멀지 않은 곳이 좋습니다. 아무리 시내와 가깝다고 해도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1시간 가까이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된다면 여행자는 지칠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축사가 없는 곳이어야 되고 논밭보다는 임야지대 인근이 좋습니다. 편의점과 주유소가 가까운 곳이 좋고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이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눈과 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경사가 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외에도 체크할 것들이 참 많은데 앞서 말한 대로 투자 목적의 땅을 알아볼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상담 의뢰자들의 땅을 보러도 참 많이 다니지만 토지 투자에도 관심이 많아서 땅을 참 자주 보러 다닙니다. 그럴 때 가끔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동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보는 땅과 제가 보는 땅의 기준이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바라볼 때에는 편향된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토지를 구입하고 펜션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간단한 내용도 이 펜션 사업에 처음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열심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도시형 민박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